상임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이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상임위 구성은 11대 7이 적당하다. 국힘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도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 시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국힘당은 이 문제는 헌재에 제소하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법사 결정을 하자. 네, 이거 지금 유치원이에요? 지금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합니까? 억울하시면 의석수를 확보하고 오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박찬대는 그러면 윤석열이 뭐 1년간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검토라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이런 여론은 있어요. 국힘당이 어차피 국회에 못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힘당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 전략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우원식 의장이 11대 7은 적당하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서 사람들이 추미애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국힘당이 이 원구성하는 거 이제 안 하고 협의 안 하고 땡깡 부리고 이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다 이제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18개 다 민주당이 먹고 국회를 빨리 일하도록 시작하는 게 맞고 국힘당을 찍었든 민주당을 찍었든 국민들은 국회가 일하길 바래서 찍어준 건데 그 민심은 왜 안 알아주고 국힘당 이것만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불리 계산이나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이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게 할 일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물론 완전히 뭐 국힘당과 협치를 해가지고 이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국힘당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도 명확히 한 건 맞는데 그런데 국민은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윤석열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국힘당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제안하는 이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향후 1년 동안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을 시킬 것, 국힘당이 국회 운영에 협조할 것, 국힘당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같이 맞설 것, 이 3가지를 1년 동안 잘하면 번갈아 가면서 그래 1년씩 해줄 수야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국민의 답답함이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의 임기가 지금 1년이 못 갈 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야, 향후 정제를 1년을 두고 있냐고. 네, 무슨 향후 1년 윤석열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처럼 끔찍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민심과 좀 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자꾸만 윤석열과 국힘당에게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주는 것 같은 발언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가장 적합하고 빠르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국힘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당 지지하는 물론 그러니까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민심은 배반하면 어떡합니까? 21대 국회가 일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힘당을 배제하고 일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없으니까 요새 상임위 속도 보셨죠? 청문회 뭐 증인 채택하는 속도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어디죠? 국방인가요? 거기에 박정훈 대령도 이제 증인 채택되고 이종석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빨리 일하는 방법입니다. 국힘당이랑 왜 협의를 하고 국힘당이 발목 잡기에 놀아납니까? 그리고 오늘이 국회의원 월급날이래요. 두둥. 오늘 6월 한 달을 놀았는데. 한 달을 놀았는데 월급 지급 정지해야죠. 그럼요. 네. 도대체 혈세를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논팡논팡 노는 사람들한테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아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제끼고 갑시다. 예. 그걸 하시면 되고 200석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국회 일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줘. 왜냐면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소환하고 강하게 구인하려고 하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입법청문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특검법을 발의하고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관련한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까지가 목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도 다른 야당들도 윤석열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니까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자체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본격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국힘당 지지 민심도 뭐 헤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힘당 지지층 민심이 따로 있고 민주당 지지층 민심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탄핵이나 이 부정 지지율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2개가 있는데 권익위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위법적으로. 근데 김건희를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60%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숙명여대 총장 후보 그 선거가 있었는데 학내 구성원들이 뽑은 1위 후보가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약속한 그 후보가 1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 총장을 제치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대학에 총장 뽑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김건희 논문 이거를 검증이라는 검증할 수 거잖아요.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망입니까? 숙대 비전가 뭐 그런 거를 밝힌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김건희 논문을 검증하겠다 하니까 1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김건희를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 민심을 마치 국힘당 민심, 민주당 민심, 중도층 민심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왜곡해서 지금 파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 같은 황당한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거잖아요. 요 안을 던지면서.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종부세에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표를 얻겠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표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종부세가 안 되는 사람들의 표는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자기들이 정권을 잡냐 마냐 이런 걸로 자꾸 계산해서 정책을 발의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30%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대안으로. 근데 지금 고정된 지가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여전히 민주당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일을 정말 추진력 있게 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자꾸 그 외에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무슨 좋은 사람 있냐 국회에서 그런 활동을 지향하시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의회 독주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시고 네. 국민들은 의회 독주하라고 압도적인 의석을 준 겁니다. 제발 그 민심을 읽고 확실하게 개혁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이 계속 중도층 얘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니콘 같은 거예요, 약간. 실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존재하지 않고 상상 속에 무슨 동물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근데 수십 년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개혁적인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 이야기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수십 년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더 빠르고 더 강한 이런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당한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잡지 못하고 있는 고착되어 있는 30%대 이상의 그 표심을 저는 조국 혁신당이 흡수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그런 더 개혁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걸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이 70%고 긍정평가를 하는 사람이 30%잖아요. 중도층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씩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중간이 없어요. 모르겠다가 없다고.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면 압도적인 윤석열 탄핵 여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민심을 굳건히 받드는 게 민주당 지지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